제가 지뢰밭에 한가운데 서봤어요. 큰 사고가 나갖고 한 6명이 현장에서 이제 잘못되고 소위 지뢰밭이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했던 시신을 모시고 나와야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니까 현장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그래 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지뢰가 터진 흔적도 있고 제가 혼자서 메고 나오니까 바깥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중대장님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밟았던 그 제 전투화 발자국 5cm 옆에 지뢰 압력불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던 거죠. 제가 중대장을 비무장 지대에서 했는데 제가 지뢰밭에 한가운데 서봤어요. 큰 사고가 나갖고 인접 중대 전우들이 한 6명이 현장에서 이제 잘못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비무장 지대니까 잘못된 분들의 시신을 철책 바깥으로 이제 모시고 나와야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그 GOP라 그러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 방책선을 담당하는 대대장님하고 운전병, 그다음에 연대 이제 인사과장이라고 소령 이 세 분이 들어가셔갖고 시신들을 다 옮기고 마지막 한 구를 들쳐매고 나오다가 그 병사가 발목지뢰라는 걸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친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시신을 그 자리에 놔두고 다친 병사를 데리고 나온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 아내가 소위 지뢰밭이다.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 지뢰가 폭발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걸 수습하다가 또 터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에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했던 그걸 모셔와야지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중대장이 이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흥분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우리 연대장님께서 제 느낌에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연대장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따고 대략 어디쯤 가서 왼쪽으로 가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갔던 거죠. 갔더니까 이제 거기 우리 이상병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제가 이렇게 메고 물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중간에 제 부하 2명이 우리 이상병을 넘겨받아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또 가보고 싶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안 나오고 북쪽으로 다시 뒤돌아갔고 그 물을 따라서 그 사고 났던 지점으로 다시 이제 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뒤에서 제가 월북하는 줄 알고 야 고성균 고대희 육중대장 너 가면 안 돼. 너 쏜다 막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저는 전혀 못 들었어요. 왠지 거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에 이제 전부 갈대밭인데 지뢰가 터져갖고 갈대가 날아갔는데 한 10m 떨어지는데 오리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레쉬 불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지뢰가 터진 흔적도 있고 그 오리나무 밑에 또 한 전우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어서 살은 줄 알고 내가 아무개야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숨을 거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혼자서 메고 나오니까 바깥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 카운트가 안 됐던 거죠. 그 위급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머지 뭐 총이라든지 군장 같은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대장님하고 또 제 밑에 소대장 한 명이 그 현장을 가갖고 조심스럽게 지뢰를 피해서 이제 다 수습을 했는데 갔다 오셔서 이제 연대장님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너 진짜 수고했다.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걸 왜 수고했다 그러는지. 근데 연대장 가시고 나서 현장에 같이 갔다 온 제 소대장이 중대장님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밟았던 그 제 전투화 발자국 5cm 옆에 지뢰 압력불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육사에서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그때 내가 죽었다 한들 내가 후회가 없었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장군이 한번 돼보도록 열심히 군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저에게 약간 동기부여가 됐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소령 때 육사에서 훈육관이라는 직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4학년 생도들이 이제 졸업 한 달쯤 남겨놓고 어쨌든 밤 10시가 되면은 소등하고 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당직 근무를 해갖고 순찰을 돌다 보니까 어느 호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시가 지났는데 왜 안 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생도들이 거기서 학과도 다 끝났고 이제 곧 졸업을 하니까 바둑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도들이 이 바둑에 푹 빠져갖고 위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야, 그 훈수 두지 말고 너희들 내일 아침에 완전군장으로 집합해라. 왜 규정을 안 지키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점호 끝나고 8명의 생도가 집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생도가 거기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생도냐. 그 당시 그 동기생을 대표하는 생도예요.
수석으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도는 수석으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따로 제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던 생도인데 너 마지막에 왜 이러냐. 그 생도의 말을 그대로 전화갔던 훈육관님, 저는 저거 잘못한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동기생들하고 4년 동안 생활하면서 빈틈을 너무 안 보여줬다. 너무 완벽하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럼 한 달 뒤면 이제 동기생들하고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데 나도 작지만은 그 일탈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동기생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싶었다. 제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4년 동안 진짜 그 벌점 안 받고 공부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도 중에도 최고 직책을 지금 맡고 있고. 그래서 이 생도가 이런 공부나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진짜 국가의 큰 인물이 되겠구나. 92년도 초 얘기네. 지금 투스타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장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교가 아니에요. 단기 복무하는 ROTC 장교였는데 제가 대대장 할 때 ROTC 장교들이 쭉 전입을 이제 왔는데 그중에 이제 키가 좀 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었는데 쭉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잘하는 거야. 이제 병사들하고 혼연일체가 돼갖고 등치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끔 연병장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소대대항 뭐 축구 시합하고 그럴 때 보면은 공을 잘 못 차더라고. 그 통상 이 간부들 자기 공 못 차면은 그라운드에 안 들어갈라 그러거든. 실사고 뭐 이러면은. 근데 한 번도 내가 빠지는 걸 못 봤어요. 항상 같이 있어. 훈련장이 당연히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눈여겨보니까 아주 리더십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다 끌어당기고 하나하나 챙겨주고 하는 것이. 연대 RCT라 그러는 훈련을 나가서 제가 이제 뭐 소위 주공대대 임무를 받았고 그 중대가 이제 주공중대고 그 소대장을 주공소대장으로 해서 네가 제일 앞에 나가라고 이제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산을 타고 가는데 보내면서도 걱정을 했지만은 진짜 빈틈없이 하나도 잘못된다고 체크되는 거 없이 가서 그 새벽에 무전이 와갖고 저 대대장 지휘소가 보이는데 저거 내가 날려버리겠다.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고 계속 앞으로 갈까요? 이걸 나한테 이제 결심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습격하는 순간에 자기의 위치가 노출돼서 그 다음 임무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현장에 지금 네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산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판단할 때 네 소대 병력으로 그 대대 지휘소에 제법 많은 병력이 있을 텐데 충분히 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 그걸 네가 결심해라. 가능하다. 평상시 신뢰가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대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오케이 쳐라. 제가 이제 급히 뛰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소대장은 소대원을 끌고 더 적진 깊숙이 이제 또 갔죠. 적 대대가 피습받은 곳에 가서 이제 상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소대장이 또 무전 날아왔어요. 적 연대장을 사로잡았다고. 실제로 적이 아니라 제가 더 잘 아는 선배분이니까 잘 모시고 와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포로를 맡겨놓고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갔는데 통제관이 안 올라가도 된다. 이제 너희의 역량을 충분히 봤다. 너희가 이겼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는 까지 간다 해서 아주 그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거를 그 소대원들이 한 명도 투덜거리지 않는 거야. 왜 우리 소대장은 엄한 임무 파트 갖고 안 가도 된다 그랬는데 산 꼭대기까지 우리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날 때까지도 보면은 그 뒤에도 뭐 다른 훈련도 많은 게 있었는데 병력들 관리도 잘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저런 친구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뭘 해도 잘하겠구나. 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리더, 지휘자가 잘해야 된다는 지휘자 지휘관이 뭘 그럼 잘해야 되느냐.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그잖아요.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도 자기는 안 하면서 뭘 자꾸 하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갈수록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하기 싫은 일을 같이 하고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저 사람이 설령 잘못된 것을 나한테 지시하더라도 나는 따라야 돼.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역하고 나서 그 지금 경제 쪽에 있는데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예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하는 이제 고태봉 그 본부장이라고 있는데 아주 핫한 인물이죠. 그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인사 관련된 업무 그중에서도 보직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진급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진급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를 총 책임지는 그런 일을 장기간 동안 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위 이제 인사고과표를 받고 실제로 뭐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뭐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화합. 일반 회사의 목표는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군대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 아니거든.
사람을 다루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몰입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몰입이 안 되잖아요. 매일 뭐 사장님이 말씀하면은 요약해서 핵심 단어를 적어야 되는데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별표나 그리고 뭐 달이나 그리고 말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이라는 것이 다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고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고 동료가 있으니까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 지금 공격한다. 근데 이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나의 명령에 부하들이 공감을 해줘야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야 공격해. 그런데 이건 사실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나 저 사람 못 믿겠어. 공감 안 하면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위직으로 진출하고 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주변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부하들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공감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화합인데 우리 싸움이라는 것도 링에 올라가 뛰는 선수라 하더라도 뒤에 매니저가 있잖아요. 내가 못 보는 걸 봐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조직이라는 걸 마찬가지. 내가 전문성을 갖고 공감을 잘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라는 것이 전투라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또 못 보는 것을 누군가 같이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화합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조직이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리더라고 그러면은 구조상에서는 분명히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런 구조상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리드를 해 나가고 관리를 해 나갈 때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의 한 가운데에 와갖고 조직의 중심에서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화합을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문성, 공감, 화합 이것이 제가 본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 몰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든다는 거죠. 저는 군 생활할 때 장교 부사관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병사들한테 푹 빠져봐라. 이제 그런 어떤 몰입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 성공했다 그러는 분들이 말은 보면은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수능에서 1등한 학생들 보면은 평범하게 공부했다 그러지만은 그 평범이란 말 속에는 책상에 앉았을 때는 엄청 몰입했을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성공했다는 분들이 뭔가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걸 잊어버리고 몰입을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단지 거기에 받쳐줘야 되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몰입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예.